옳지. 아, 귀엽다. 죄송합니다. 다녀왔습니다. 오, 어서와, 자와찡. 어서오세요, 아이자와씨. 제 이름은 아이자와 리히토, 35살 회사원입니다. 취미는 영화, 퇴근 후 저녁에 영화를 보거나 휴일에 영화 성지를 보러 가는 독신 생활을 만끽하고 있었는데 그런 일상은 어느 날 갑자기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오랜만이네. 아니, 뭐? 무려 여동생 부부가 교통사고를 당해 둘 다 세상을 떠나버린 것입니다. 동생 부부는 아직 20대로 젊었고 심지어 곧 4개월이 되는 딸이 있었습니다. 정말 무슨 짓을 해도 울음이 그치질 않더구나. 우리도 두 손 다 들었어. 일단 내가 교대할 테니까 엄마랑 아빠는 좀 쉬어. 그쳤다 그쳤어. 지쳤나 보구나. 이때는 우연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무래도 유라는 저에게 안겨있을 때 유독 얌전해진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손 쓸 수 없을 때는 있지만 부모님의 연세는 이미 70세에 가까우셔서 다시 한번 아기를 키울 체력은 없으셨죠. 그렇다고 시설에 보낼 수도 없고요. 여러모로 생각한 결과 베이비시터와 부모님의 힘을 가끔씩 빌리면서 제가 키우기로 했습니다. 다행히 4개월인 아이도 다닐 수 있는 어린이집도 있고 동생 부부의 보험도 있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제 일이었죠. 저는 일본에서도 5손가락 안에 드는 대기업 상사 오키드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일이 많이 바빠서 쉽게 휴가를 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단축 근무나 파트 근무로 바꾸거나 어쩔 수 없이 이직을 해야 하나 싶었는데 사장님, 바쁘신 와중에 죄송합니다. 아이자와입니다. 자와찡! 집은 이제 괜찮은 거야? 네, 이제 장례식 같은 것도 다 끝났습니다.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저기 사실은 하나 더 상담드릴 게 있는데요. 뭔데? 10개든 100개든 다 말해봐. 사실은 동생 부부가 남긴 4개월 된 딸을 제가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처럼 일하는 게 어려워질 것 같아서. 알았어. 뭘요? 일단 우리 집에 데려와. 아기 침대 방금 구매했으니까. 행동이 왜 이렇게 빠르세요? 그게 아니고요. 파트 근무로 전환하거나 휴직이나 퇴직에 대한 상담을 드리려고 한 겁니다. 근데 당장 어린이집에 보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자와증이 왔다 갔다 안 하는 게 편하잖아? 계속은 아니고 생활 패턴이 정리될 때까지만이면 돼. 여차하면 우리 집에 타가소를 도입해도 되고. 그렇게까지 신세를 질 수는. 소중한 사원이 인생의 중요한 결단을 한 거잖아. 사원의 인생을 맡은 사장으로서 당연한 거지. 아무튼 아직 유급휴가 기간이 남았으니까 다음에 출근할 때까지 이것저것 준비해둘게. 그럼 이만. 사장님! 제가 무슨 말을 하기도 전에 사장님은 전화를 끊어버리셨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회사 오키드 사장님인 스즈키 아란씨. 저보다 2살 어리시지만 일찍 돌아가신 부모님의 뒤를 이어 일을 척척 처리해서 오히려 회사를 크게 만든 완전 유능한 사람이죠. 말을 잘 듣지 않은 저돌맹진한 점 때문에 제어하는 게 힘들긴 하지만요. 이번에도 자와찡한테 큰일이 라면서 혼자 이것저것 결정지으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회사에 4개월 된 아기를 데려가는 건 완전 중대사항입니다. 반발이 없으면 좋겠는데.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계속 잘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어린이집 찾기가 난항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일단 어린이집이 정해지기 전까지는 사장님의 호의를 얌전히 받아야겠다고 생각해서 비판을 각오하고 출근했는데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부터 민폐를 끼치겠지만 아무쪼록. 자와찡 기다렸어. 그 애가 그 큐티걸? 네. 유라라고 합니다. 유라구나. 귀엽다. 죄송합니다. 낯가림이 좀 심한 애라. 내 딸도 잘 울어. 그런 나이인 거지. 저기 정말 신세를 져도 괜찮은 걸까요? 그럼 자와증은 격리잖아. 격리부 사람한테는 다 허락을 받았어. 자와증 책상은 가장 구석진 곳으로 옮겼고 아기 침대나 육아 도구를 넣을 수납장 같은 것도 준비했어. 그리고 주변에는 아기가 괜찮다는 사람들을 모아서 자리를 갖추어놨어. 감사합니다. 자와증은 우리의 귀중한 인재니까 당연한 거지. 그리고 무슨 일 있으면 도울 수 있게 한동안 우리 동생이 도와주기로 했어. 동생분이라면. 처음 뵙겠습니다. 는 아니죠? 스즈키 르란입니다. 잘 부탁드려요. 루란씨, 네. 여러 번 회장님과 같이 계신 모습은 봤지만 대화하는 건 거의 처음입니다. 사실은 오빠 딸을 돌보느라 어린아이를 보살피는 건 익숙하거든요. 도움이 될 테니 뭐든 의지해주세요. 하지만 루란씨도 일이 있으실 텐데. 사실 루라는 우리 회사에서 모든 서포트를 담당하고 있거든. 일손이 부족한 곳에 지원을 가거나 문제 대응을 위해 내 비서가 되기도 해.
입사한 후로 우리 회사의 모든 부서를 한 번씩은 경험해봤지. 그러고 보니 루란 씨가 여기저기 뛰어다니는 모습을 자주 봤습니다. 그렇게 대단한 포지션이었군요. 뭐 저는 완전 특수한 경우죠. 오늘부터는 아이자와 씨의 서포트 겸 보육이 제 일이니까 편하게 말해주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스즈키 남매의 서포트와 직장분들의 이해를 얻어서 저의 육아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독신해서 갑자기 부모가 된 것이다 보니 공부할 게 산더미 같았죠. 그런 건 엄마와 베이비시터 루란 씨에게 배우면서 익혀갔습니다. 아, 옳지 옳지. 귀엽다. 죄송합니다. 다녀왔습니다. 어서 와, 자와찡. 어서 오세요, 아이자와 씨. 유라가 얌전히 잘 있었나요? 조금 익숙해졌나 봐. 우는 횟수가 줄었어. 아직 갈 길은 멀었나 보네. 저도 계속 회사 사람에게 기댈 수는 없으니 몇 주 동안 어린이집을 계속 찾아봤습니다만. 어이, 자와찡. 오빠, 쉬. 유라가 방금 겨우 잠들었어요. 아이쿠, 이거 실례. 그래서 무슨 일이신가요? 사실 우리 회사에 어린이집을 만들기로 결정났어. 네? 마침 우리 빌딩 7층이 거의 방치된 상태로 사용되지 않아서 아깝다고 생각했었거든. 거길 다 어린이집으로 만들어버리려고 설문조사를 돌렸더니 희망자가 몇 명 있었어. 네? 그래도 신청이나 준비에 반년은 걸릴 테니까 반년은 이대로 계속 지내는 걸로? 잘 됐네요, 아이자와 씨. 정말 감사합니다. 별거 아니야. 앞으로도 일이랑 육아까지 척척 해내자고. 네, 잘 부탁드립니다. 저는 정말로 회사와 사람의 인연에 복받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좋은 회사에서 일하고 동생 부부가 남긴 아이와 같이 지낼 수 있다니. 하지만 행복한 일상은 오래가지 않는 법인가 봅니다. 다녀왔어. 리터, 어서 오렴. 왜 그래, 엄마? 사실은 오늘 유키 씨의 부모님이 오셨어. 뭐? 유키 씨가 누구냐면 동생의 남편입니다. 즉 유라의 아버지인 거죠. 하지만 유키의 부모님은 해외에서 살고 계셔서 장례식에도 오지 않으셨고 귀국하실 거냐는 연락에 답장도 없으셨습니다. 이제 와서 대체 무슨 볼일로? 그게 손녀를 데려가고 싶다고 하더라. 뭐? 아들이 죽고 자기들과 피가 이어진 아이는 유라밖에 남지 않았다면서. 그게 무슨 장례식에도 상의하는 자리에도 오지 않은 주제에. 아무튼 네가 있을 때 다시 와달라고 하고 오늘은 돌려보냈어. 나도 유라를 그 사람들한테 넘기는 건 반대야. 유라는 정식으로 네 양녀가 됐으니까 당당하게 맞서자. 알았어. 고마워, 엄마. 그럼 오늘은 이만 돌아갈게.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연락해. 유라를 침대에 눕히고 겨우 한숨을 돌렸습니다. 저는 불안한 마음을 억누르지 못하고 신뢰를 무릅쓰고 사장님께 전화했습니다. 자와찡, 무슨 일이야? 죄송합니다. 퇴근 후에 연락을 드려서. 괜찮아. 사장이 사원의 고민을 들어주는 건 당연한 거지. 저기 사실은. 이렇게 저는 일의 경과를 설명했습니다. 그러자 아란 씨는 상당히 냉정히 상황을 분석해 주셨습니다. 이런 말은 별로 하고 싶지 않지만 순수하게 소녀를 데려가고 싶은 건 아닌 것 같아. 그렇죠. 그런 거라면 동생 부부가 세상을 떠났을 때 달려왔을 테니까요. 동생분의 시부모님은 해외에서 무슨 일을 하셔? 그게 바다 근처에서 카페를 경영하고 있다고 했어요. 이름이 뭔지 알아? 잠시만요. 연합장에 쓰여 있었을 텐데. 호노루루시에 있는 카페차라라고 하네요. 오케이. 나머지는 내가 조사해볼게. 일단 자와찡은 아무 걱정 말고 내일도 건강히 유라랑 출근해줘. 네, 알겠습니다. 3일 후. 그로부터 3일 후 동생의 시부모님이 집에 찾아오지 않아서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실례합니다. 아이자와 리히토라는 분 계신가요? 네, 저인데요. 저기 친족분이라는 분이 면회를 요청하셨는데요. 실례지만 이름이 사토님이라고 하셨습니다. 드디어 왔군. 사토는 동생 시부모님의 성이다. 드디어 돌격하러 왔나 봅니다. 그러자 드디어 왔구나. 나도 갈게. 사장님. 유라는 제가 보고 있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루란씨, 잘 부탁드립니다. 어머나, 리터씨 엄청 찾아다녔어요. 집에 안 계셔서 회사까지 와버렸잖아요. 안녕하세요. 동생 결혼식 이후에 처음 뵙네요. 장례식에 오지 않으셔서 사이가 안 좋은 줄로 알았습니다. 해외에서 사업을 하고 있으니 어쩔 수 없죠. 그보다 유라는 어디에 있나요? 유라는 다른 분께 봐달라고 했으니 걱정 마시죠. 그래서 무슨 용건이시죠? 당연한 걸 물어요. 유라를 데리러 온 거예요.
딸 부부가 세상을 떠난 지금 우리와 피가 이어진 건 유라뿐이야. 당신도 독신의 몸으로 아이를 떠맡아서 고생하고 있을 거 아니야. 마침 잘 됐잖아. 아니요, 유라는 정식으로 제 양녀가 되었습니다. 동생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몇 달이 지났는데 이를 핑계로 장례식에도 오지 않았으면서 갑자기 들이닥친 당신들에게 유라를 네 그렇군요 하고 넘길 수 있을 리가요. 뭐라고? 게다가 목적은 유라가 아니라 유라가 나중에 상속하게 될 재산 아닌가요? 시부모님은 땀을 줄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저의 듬직한 아군이 등장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식회사 오케데 사장 스즈키 아란입니다. 뭐예요? 외부자는 나가주세요. 아니, 우리 소중한 부하 따님의 장례가 걸린 이야기니까요. 유라 씨의 부모님, 그러니까 당신들의 아들 부부는 상당한 자산가였다고 하더군요. 그건 어쩐지 이상하다 싶었어요. 장례식에도 오지 않을 정도로 연락이 없던 사람들이 왜 이제 와서 찾아왔는지 말이에요. 당신들의 카페 사업 근처에 상업시설이 생겨서 많이 힘든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들 부부의 유산을 떠올린 거지. 아들 부부의 유산을 관리하는 변호사에게 얘기를 들어보니 아주 끈질기게 문의를 했다고 하더군요. 그 결과 유산은 모두 유라가 20살이 되면 상속된다는 것을 알고 서둘러 데려오기로 결정된 거죠. 그건 당신의 실업자는 망상이야. 터집도 정도껏 잡아야지. 당신들 가게 경영을 어렵게 만든 상업시설에 저희 회사도 투자했거든요. 뭐? 호노루루는 일본인 관광객이 꽤 많으니까요. 수요도 상당히 높죠. 그 상업시설은 일본의 상사 입장에서는 금광맥인 거죠. 물론 주변 시설에는 보상을 준 걸로 알고 있는데 당신들은 그 보상을 순식간에 다 써버린 거 아닌가요? 그렇지는. 앞으로 아이자와 부녀에게 얼쩡되면 스토커 피해를 경찰에 신고할 테니 그런 줄 아세요? 그럼 어떡하라고? 당신들 탓에 우리 가게는 경영이 기울어서 큰일이란 말이야. 우리 말고도 그 상업시설 때문에 곤란해진 가게가 얼마나 많은 줄 알아? 그래서 그런 가게를 위해 주말에 1층 공간을 개방하고 있죠. 차라 카페는 한 번도 참가를 안 하지 않았나요? 그치만 참가 못할 만도 하죠. 당신들은 카페 경영 따위는 제대로 하지도 않고 도박에 빠져 빚까지 생겼으니까요. 상당히 위험한 곳에서 돈을 빌려서 매일 빚독촉을 받고 있죠. 어떻게? 당신이 어떻게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는 거지? 이래 보여도 일본에서는 탑클래스 상사거든요. 하와이의 연줄은 얼마든지 있죠. 이야, 두 분이 하와이에서 가게를 열어줘서 정말 다행입니다. 다른 나라였다면 조금 더 애를 먹었을 텐데 말이에요. 그럼 지옥 랑데부에 잘 다녀오세요. 라고 말하자 응접실로 경찰 몇 명이 뛰어들어와서 동생의 시부모님을 체포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일단 민폐 방지조례 위반에 해당된다고 하는데 그들의 지옥은 하와이에 돌아간 후에 시작되겠죠. 아란 씨 말로는 그쪽 지인한테 귀국 정보를 흘려뒀으니까 공항에서 바로 걸릴 거야 랍니다. 참고로 아란 씨가 들은 얘기에 의하면 빚은 몇 천만 엔에 달한다고 합니다. 외국의 도박은 자릿수가 다르구나. 무섭다. 물론 시부모님이 노답이었던 거지만. 반년 후. 이야, 좋은 타가수가 생겼네. 유라도 또래 친구가 생겨서 정말 즐거워 보여요. 유란 씨, 다시 한번 정말 감사합니다. 무슨 말씀을. 이 정도는 내 손에 걸리면 배실 하나로 피라미드를 만드는 것보다 가볍지. 기준은 하나도 이해가 안 되지만 감사합니다. 우리 회사에 타가수가 생긴 덕분에 경력직 희망자도 늘어나고 있어. 회사가 더더욱 커질 것 같아. 그러게. 자, 그럼 이제 육아부대는 해산이네. 반년 동안 즐거웠어. 고마워, 저찡. 아닙니다. 저야말로요. 두 분이 아니었다면 저는 이 회사를 그만둬야 했을 겁니다. 두 분께는 아무리 감사해도 부족합니다. 앞으로도 회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일하겠습니다. 의지하고 있어. 자마찡은 격리의 기둥. 격리주니까 말이야. 격리의 호흡, 일의 형태, 결산! 요즘 오빠가 푹 빠진 애니 얘기니까 무시하셔도 돼요. 이렇게 저는 일에 몰두할 수 있게 되어 업무와 육아의 양립 밸런스도 잘 맞출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후 동생의 시부모님이 어떻게 됐는지는 모릅니다. 아란 씨가 정기적으로 지인한테 정보를 얻고 있는 것 같은데 모르는 게 약이야 라고 하시길래 저도 더는 신경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동생 부부가 사실을 모르고 마지막을 맞이한 건 한편으로는 행복했던 걸지도 모릅니다. 앞으로도 이 사실은 제가 무덤까지 갖고 가려고 합니다. 물론 유라에게도 말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유산 말인데 3억엔이라는 눈알이 튀어나올 금액이어서 유라가 성인이 된 후에도 한동안 제가 관리할 예정입니다. 큰 돈은 좋든 안 좋든 사람을 미치게 하니까요. 그나저나 자와증은 결혼할 생각 없어? 독신으로 아빠가 되는 건 조금 특수한 경우잖아.
아니, 너무 특수해서 아내가 되어줄 사람이 없을걸요. 게다가 저는 이대로 괜찮아요. 사실 저 무성애자거든요. 무성애자? 상대한테 성적 욕구나 연애 감정을 품지 않은 사람을 말하는 거야. 그렇구나. 그러니까 가족을 가질 생각은 해본 적도 없어요. 유라를 거두면서 아버지가 된 건 저에게 정말 행복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의 힘을 빌려서 앞으로도 훌륭하게 아버지의 역할을 다해보려고요. 그래. 사람한테는 사람의 유산균, 사람한테는 사람의 연애 사정이란 거지. 말해줘서 고마워. 만약 리히터한테 맞선 얘기를 꺼내는 녀석이 있으면 내가 닥치는 대로 입에 매실을 넣어줄 테니까 걱정 마. 그건 매실에 불쌍한데요. 맛있게 드셔주세요. 자화증은 상냥하구나. 격리주가 아니라 자해주네. 오빠 얘기가 복잡해지니까 그만해. 네. 저기 앞으로도 가끔 유라를 만나러 가도 될까요? 꽤 오래 같이 지냈더니 정이 들었어요. 그럼요. 언제든 놀러와 주세요. 유라도 기뻐할 겁니다. 그럼 우리 집에서 정기적으로 모이는 건 어때? 우리 딸도 유라랑 나이가 비슷하니까 분명 좋아할 거야. 감사합니다. 좋아요. 이렇게 저와 유라는 때때로 수즈키 씨 댁에 놀러 가게 되었습니다. 평생 가족이나 연인과 연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합니다. 물론 동생 부부가 살아있으면 가장 좋았겠지만 잃어버린 것만 세워봤자 의미가 없으니까요. 방금 아빠라고. 축하해 자화증. 아빠야 유라. 언젠가 제가 친부모가 아니라고 말해야 하는 날이 오겠죠. 하지만 친부모가 아니라고 말했을 때 자기에게 쏟아진 수많은 애정이 이 아이의 자신감이 될 거라고 믿고 최대한의 사랑을 이 아이에게 쏟아주려고 합니다.